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반갑습니다.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이슈 진단부터 살펴볼 텐데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법이 바뀌면서 좀 혼란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달라지는 주택 임대 사업자 어떻게 바뀌나요? 네, 맞습니다. 2019년도 이제 세법이 개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률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세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일단 이번 연도에 바뀌는 세법들 영상을 통해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835만 가구가 임차 가구로 이 중 공공임대가 136만 가구, 법인임대 42만 가구, 무상임대 77만 가구를 제외한 총 580만 가구가 사적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형태로 거주 중입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록주택은 79만 채로 등록률은 13%에 불과했었는데요. 2017년 12월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 사업이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판단한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했는데요. 또한 올해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차등 적용됩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며 임대사업자 주요 내용이 바뀌는 바람에 임대사업자들이 혼란을 겪었는데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뿐더러 신뢰성을 하락시킨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가 임대와 달리 면세 사업인 주택임대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의무는 없는데요. 세금을 고려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무조건 등록해야 할까요?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킬 수만 있으면 절세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과연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바뀐 주택임대 사업자 세법과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시게 됨에 따라서 임대사업을 하는 데는 조금 필수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절세를 하시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이유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절세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을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하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세금 혜택을 좀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대출 규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든가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서 주택의 구매력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들, 그 이야기는 즉 임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의 증가라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가장 금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은행권에 적금이나 예금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동산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시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지가의 상승이라든가 또는 고정적인 이런 수익률을 4% 이상을 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차 수요의 증가 역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한 노후자금 대책 마련으로서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기 보유하기 위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우상향 될 수 있는 부동산의 그 재테크 흐름들을 이제 장기 보유를 하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좀 보겠다, 실제로 좀 절약을 좀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가장 많이 등록을 유도를 또 해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등록을 하시는 것들이 이득이 좀 많이 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어떤 부분들이 바뀔까요? 사실상 기존에 이제 정책들이 나오면서 대부분 알고 있었던 내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18년 12월 31일로 이제 정해져 있었던 지방세의 그런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혜택들이 3년 동안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 감면이 연장이 되겠고요.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런 취등록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분양 시에 이제 취등록세가 100%인데 사실상 이제 실금액이 200만 원 이상 나올 경우에는 85%까지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오피스텔을 투자하셔도 뭐 1,000만 원 이상 취등록세가 발생하신다 하시더라도 감면받으시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주택 금액, 취등록세 금액으로 세금 혜택을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면적이 구성이 되어 있죠. 전용 60제곱 이하로 분양 취득 시에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2세대 이상 임대 시에는요, 재산세가 100% 면제가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면적에 따라서 퍼센테이지율이 바뀌기 때문에 재산세의 그런 공유 면적이라든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이번 연도에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호수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이 한 명이고 사는 거주의 가구가 여러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모든 그 가구의 전용 면적 40제곱 이하일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 적용시키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실상 이제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 임대소득세가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면세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분리과세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뭐 종합과세하고 이제 택 1을 하셔야 되는데 분리과세가 훨씬 더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뭐 누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과세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분리과세를 계산하시면 되겠는데요. 세법 계산 간단합니다. 자, 임대 수익금 연 얼마를 벌었는지 임대 수익금에서 필요 경비율을 구합니다. 필요 경비율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는 60%, 미등록 시에는 50%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제 금액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의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는 400만 원의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세 분리과세의 표준 구간인 이제 14%의 세율을 곱하시고 나서 세 감면 또한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하신다면 75%까지 또 감면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2천만 원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필요경비율 60% 1,200만 원 정도 나오시고요. 1,200만 원에서 공제금액 400만 원을 공제하신다면 800만 원. 거기에 14%를 계산하시고 75%를 또 감면받으신다. 단 7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었던 임대사업자 등록 시의 필요 경비율과 그리고 미등록 시에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많은 세제 혜택들을 좀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바뀐 내용 중에서 9.13 부동산 정책이었죠. 지난 9월 13일에 발표됐었던 내용으로 인해서 장기 보유하시는 8년 공공주택 임대를 했었을 때는 이제 투기 과열 지역의 양도 조정지역 대상 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들 중에서 중과세라고 해서 이제 2주택자에게는 10% 그리고 3주택자에게는 20%까지 중과되는 부분을 없애줬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해지가 됐죠. 그래서 10% 20%까지는 이제 납부는 될 겁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8년 동안 유지를 하신다. 50%까지 양도소득세율의 과세표준을 구하시고 양도소득세율의 50%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10년 보유를 하신다. 70%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전에 이제 중과세라든가 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았던 혜택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신다면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한 메리트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조건들이 조금 내용이 있죠. 85제곱 국민보급주택 이하의 규모이거나 또는 공시가격의 6억 원 이하. 지금 공시가격이 오르고는 있지만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급상승한 부분과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3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 이제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향하는 부분을 좀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아파트라든가 또는 이런 공동주택의 주택 가격들은요. 그렇게 많이 상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 6억 원 정도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료 증액 제한 5%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하는데요. 임대사업자 굳이 등록해서 5%를 이게 제한을 받으면서 임대를 올려야 될까 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부동산 시장 내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호황기라든가 화랑기에서는 5% 굉장히 인상률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5%도 굉장히 높은 가격의 상승으로 좀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가져가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의 가격, 서울의 공급량은 정해져 있고 수요량은 매년마다 증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격 주택의 상승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장기 보유하시면서 세제 혜택 받으시고요. 증액 임대료의 그런 증액 또한 같이 함께 구성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투자법이 될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